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자가 집필한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를 가지고 강의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동산 등기가 있는 주택에 살면서도 부동산 등기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 서점에 가봐도 법무사들에게 필요한 책자는 있어도 소비자인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필자는 2012년도에 부동산 등기 완전 정복이라는 책자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로 되어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경매나 MPL 등 부동산과 관련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최근 만화로 배우는 유치권 책자를 출간하였습니다. 현재 이 책자는 각 서점가에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유치권 책자의 완성으로 만화로 배우는 경매 관련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명기로부터 시작하여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까지 오랜 기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필자는 출판사의 마지막 요청에 의하여 MPL 관련 책자의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MPL과 관련한 책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자로 MPL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간 경매와 부동산 등기, 대우원 판례 등을 만화로 출판한 경험을 살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MPL 책자를 집필하려고 합니다. 자,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여 들어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강의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이 완성되면 원거리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좀 이따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부동산 등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 부동산 등기를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이 몇 번 이제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 어떻게 생겼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책을 갖다 이제 제 이름이 여기에요. 예? 여기니까 그 책은 학원 등록해 계신 분들은 책 사지 마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 있으니까 등록해 오면 제가 책을 6권인가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 부동산 등기부 종류, 등기기록 양식, 권리의손이, 등기신호 접수 시기 및 뭐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 뭐 나왔고 폐쇄 등기부란 말이 나왔고 우리 학원생들은 폐쇄 등기부를 들어보셨지만은 학원을 안 다니신 분들은 폐쇄 등기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기동 사장님 폐쇄 등기 여기 오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랬어요. 갖고 이걸 갖다 폐쇄 등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봐. 이거는 법정 지상권 분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18개의 사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보통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은 한 학기 동안에 이걸 가지고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이거 2번에 끝내요. 어쨌든 서울서 강의 학원에서 하면은 한 번 3시간에 싹 끝내버려. 축약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리고 강의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앞에는 제가 그냥 했으니까 빼겠습니다. 지금 제가 MPL 책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MPL 책자도 곧 나올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MPL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큰 돈을 벌었잖아요. MPL로 지금.
그래서 앰페어이 제일 장점이 뭐예요? 세금 안 내니까.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니까. 우리가 20매덕에 사가지고 지금 65억인가? 그렇게 매는데 원래 앰페어를 안 샀으면 한 35억 차익이 생겨 한 17억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이 한 2억이라고 했던가 내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 세금 때문에 앰페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앰페어 책자가 나오면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나중으로 하고. 자, 여기서 등기부 종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종류. 등기는 종류는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은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어떻게?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건물 중에서?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원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로 나누는데 편의상 어떻게 구분했냐면 거기다가 이 토지 등기, 건물 등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 거. 집합 건물. 이게 집합 건물 등기부라 해갖고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거.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편의상 집합 건물 등기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등기를 떼어보면 뭐야? 대지권이 얼마네? 그렇게 써졌어.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별지로 3장씩 된 것 나눠드렸죠? 거기 보시면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시간에 얼마 전에 교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동산 등기법엔 토지하고 건물로 있는데 편의상으로는 집합건물 등기부까지 하니까 3가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은 임목 등기. 임목은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 등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에. 근데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서초동 대법원 거기 가가지고도 임목 등기 있으면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기 뒤에 있는 거 부동산 등기 책자 있잖아요. 만화 말고 그걸 쓸 때에 오래전에 갔더니 자기를 또 못 봤대. 근데 등기 예규집에 보면 그 예규는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예규보다도 실제 부동산 등기를 한번 보고 싶었어. 근데 지금까지도 못 봤어. 근데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 알지를 못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등기하는 사람이 없어. 등기를. 아까 나는 누가 한번 해봤으면 했어. 우리 그 학원생 중에. 예? 나무 등기를, 임목 등기를. 그리고 선박하고 항공기도 뭐예요? 이런 것도 경매 나와야 안 나와요? 선박이나 항공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동차도 경매 나오죠? 경매 나오는데 부동산 경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은 아닌데 그래서 학생 물었죠. 그런 물건을 갖다 경매 나온 거 봤다. 예? 그래서 건물 예유 토지 정착물은 특별법에 의한 예외를 제하고는 독립의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상의 기술이 계속 발달되잖아요. 기술이 발달되니까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 여기가 육지야. 육지. 여기는 그러면은 어디야?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시다 보면은 뭐예요? 해변가 보면은 파일을 박아가지고 요 위에다가 건물을 지은 걸 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어디 무슨 저수지 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 많잖아요. 예? 그런 데가 있어. 그 등기 나왔나?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 이 육지가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이거를 파일을 안 받고 배를 갖다 큰 항공모함 같은 거 사잖아요. 사가지고 놔둬갖고 이런 배를 갖다 카페로 운영하고 뭐지 호텔로 운영하는 데 있다고. 어? 이게 정착물 토지에 대한 여기 그 토지 정착물이라 했잖아. 토지 정착물. 그래야 등기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게 등기가 되냐? 등기가 안 됐어.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 발달에 의해서 이게 등기가 돼요. 예전에는 안 됐는데.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법도. 예? 그래서 뭐 이합전에 했잖아. 동성동물은 결혼이 안 되는데 나중에 대부분 전원합의체에서 결혼할 수 있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배도 예전에는 등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등기가 된다. 그리고 여기다 파일 박은 거 이런 것도 등기가 된다.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은 기술이 발달하면 공중에 부양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난 나올 것도 같은데? 예?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바닷속에 둥둥 그 안쪽에 중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주 먼 후세들은 그런 데서 살 날도 올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등기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그걸 아시고 등기는 나도 본 것이 없다 했어. 예? 그래서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비행기 같은 거는 땅에 정착된 것이 아니잖아요. 땅 못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리를. 근데 그거는 등기를 통해서 물권 변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등록증이나 그런 걸 비행기나 선박 비행기 같은 걸 나오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런 뭐예요?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추정돼요. 그래서 포크레인이나 자동차나 항공이나 배 같은 것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등기부 양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이 고유 번호는 필지마다 다 틀려. 그래서 여기는 뭐야? 1996년 1341-1996-213868이죠. 1996년에 이게 분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태어난 날이야. 예? 그 날짜. 이 모든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를 뛸 때에 등기 발급할 때가 아니라 유식하게 말하면 발급할 때에 여기서 보듯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2-44 알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도 된다. 어떤 것만 알아? 이 고유 번호만 알면은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소로 발급받는 방법, 여기 고유 번호로 발급받는 방법. 또 위성지도로 찾아갖고 딱 발급받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주소를 모을 때는 위성지도 찾아갖고 여기서 금호중학교가 건너편인데 금호중학교 등기를 보려면은 번지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에 들어가고 거기를 딱 클릭하면은 그 주소가 떠요. 그럼 그거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토지대장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그래서 이게 지금 96년도에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956으로 써졌잖아요. 여기가 956으로 써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표시번호를 보면은 1번 써지고 그 아래가 뭐라고 써있어요? 1 써지고 전 2 써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이란 말이 있으면은 이 등기부가 생기기 전 등기가 있구나. 폐쇄 등기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거는 폐쇄 등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만약 이게 전 2라는 말이 없는데 등기소에서 폐쇄 등기소 띄워주세요 하면은 나오겠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예? 그래서 여기가 전 2라고 있으면 반드시 전 2, 전 3, 전 4. 그러면 전
등기에 2번에 있던 것이 1번이 필요 없어지니까 2번이 1번으로 올랐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전 1이니까 폐쇄 등기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좀 뒤에 나오고, 건물 등기는 이렇게 이렇게 나. 이것도 96년이니까 96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예? 96년도에. 자, 그래서 건물 등기도 이렇게 뭐예요?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 다음에 표제부를 보면은 소재 지명 건물 번호, 건물 대력,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인데, 건물 대력은 뭘로 지어졌다? 철근, 콘크리트죠? 막 그런 식으로 막 있고, 여기는 연화조, 세면화조, 주택,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좀 전에 말했듯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여기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딱 있는데 이렇게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가 나오면 표제부 뭐예요? 뭐가 나와? 그 전체 동. 여기는 전체 동이 다 나옵니다. 전체 동이.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하 1층, 지상 몇 층? 20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많이 잡은 게는 1층, 2층, 3층, 4층이고 뭐예요? 5층부터 18층까지는 빼먹어서 내가 샥샥제를 해본 거예요. 예? 원래는 5층, 8층까지 싹 여기까지 내려봤잖아. 그럼 쓰잘데없이 책이 많이 잡아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는 건물 내력을 보면은 건물 전체가 얘가 표시된다. 전체가. 건물 전체가. 그러면 20층짜리는 20층이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각 층별로 면적이 딱 나와요. 합계가. 예? 10개 층이 있다. 10개 세대가 있다. 10세대가 있다. 하면 10세대 전부 합한 내력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했잖아요.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나왔는데 여기는 대지권이 뭐예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햇빛마을 아파트가 어디가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번지 대지 54,225.4평방미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01동부터 몇 동까지 있는지 모르도 이 5425 평수가 여기인데 여기가 아파트가 여러 단지가 있겠죠. 이 단지의 총괄 면적이 여기가 표시돼요. 총괄 면적이. 그 101동, 102동, 103동 그게 표시되는 거 아니라 전체 동이 여기가 표시돼. 자, 그리고 그 표제부 이제 그 나오죠. 표제부가 또 계속 나오죠. 표제부가 건물 같은 데는 뭐예요? 표제부 나오고 바로 갑구 나왔죠. 그런데 아파트는 표제부가 전체 표제부 나오고 대지권 나오고 전혀 부분으로 표시. 전혀 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2403동 2001호 2001호가 차지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20층 제 2001호 그러면 건물 내력이 나오거든요. 건물 내력이 뭐야?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99.78 평방미터 99.78 평방미터는 3.3으로 나오면 얼마예요? 30평 정도 되겠죠? 30평인데 이걸 잘 보시면 뭐냐면 30평인데 30평 아파트 분양할 때 30평 이렇게 분양해요? 그것다가 걔들이 뭐라고 해요? 형이라는 말을 쓰잖아. 동생이라는 말 쓴 거야. 45평형, 50평형 있잖아. 그러면 30평 할 때는 형 할 때는 실제로 30평형이라면은 한 3, 4평이나 말할 거예요. 3, 4평이나 말할 거예요. 조금씩 틀리지만은 3, 4평.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30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면적이. 그러면 분양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해? 40에서 45평 형 해갖고 이렇게 분양해 먹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보다 항상 커요. 분양 면적은. 그래야 도움 더 받을 수 있잖아. 왜? 여기는 뭐야? 실질적으로 2001호. 2001호가 갖고 있는 면적이 이거고. 근데 2001호가 딱 직권만 갖고 있나? 여기 보면은 복도도 있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싹 해니까 평형으로 그렇게 분양해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나온 곳이 정확한 면적이다. 등기 이전할 때는 이걸로 이전된 거예요. 예? 자.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거 이거 있죠? 여기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뭐라고 있어요? 대지권 미등기라고 나오죠?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란 것은 등기, 소유권 건물 등기는 다 돼 있어.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지분으로 각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각각 지분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나눌 때 대지권 미등기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대지권 미등기나 이 앞에는 또 뭐 나왔어요? 대지권 미등기가 나오고 또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이 나왔어요. 토지 별도 등기. 이건 토지의 별도 등기는 뭐예요? 토지에 이 다른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등기? 근저당권이 별도로 있다든지 가처분이 있다든지 가등기가 있다든지 가압류가 있다든지 어떤 지분 등기가 되기 전에 이게 있어가지고 토지가 각각 안 나눠진 거예요. 별도 등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권 여기서 이와는 달리 대지권 미등기는 다 아파트도 완성했는데 우리 일산 같은데 분당 같은데 신도시에 그런 거 많이 발생되죠. 신도시에서 이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딱 했어. 하고 막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했어. 그런데 신도시 할 때는 몇 번지 어디 무슨 동 몇 번지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와. 몇 블럭 몇 노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안 봐봤어요? 나오죠. 인천이나 그런 데도 몇 블럭 그 몇 블럭에 짓고 있습니다. 응? 몇 노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런데 이게 주소야 아니야. 이건 주소가 아니야. 정당한. 이거는 뭐야? 실질적으로 환지 등기를 해갖고 이게 몇 번지로 바뀌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100번지, 101번지 이런 식으로 바뀌기 전에 먼저 도면을 그릴 때 몇 블록 몇 노트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와. 그런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10년 이상 갈 수가 있어요. 10년 이상. 예? 10년 이상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대지권 미등기는 뭐예요? 항상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 별도 등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뭘 띄워봐야 된다? 우리가 집합 건물을 갖다가 아파트나 상가를 갖다 살 때 집합 건물에 살 때 대지권 미등기하고 토지 별도 등기란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토지 등기를 열람을 해야 된다. 열람. 이거 열람 안 하면은 지분권도 없는데 샀어. 근데 지분은 감당됐어. 그러면 완전 날리는 거잖아. 돈 더블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뭡니까? 그런 토지 별도 등기나 아파트 같은 그걸 등기를 띄려면은 사람들이 왜 안 띄냐? 등기를 띄려면은
이게 지금 서초부 방배동 거예요. 레미안. 등기 한 통이 이렇게 많네. 이걸 분석해야 되니까 안 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분석하면 몇 억 드린다면은 해, 안 해? 하지, 왜 안 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이 어디로 간 거요? 위로 올라간 거요. 예? 근데 이거 하는 거 쉬워. 물론 쉽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뻥까 냈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쉬워요. 그래서 반드시 대지권 미등기나 토지별도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토지 등기를 열람해야 돼. 토지 등기 열람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지뢰밭에 지뢰가 있어도 모르고 막 다니는 사람이요. 용감한 사람이지. 그러면 용감한 사람 뭐예요? 나중에 뭘로 떼어야 돼? 돈으로 떼어야 돼. 돈 손해보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집합 건물 보면은 이게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지목이 뭐야? 대지로하고 6,717평방미터 여기에다가 이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은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뭐예요? 건물은 나왔죠. 이게 1102호고 뭐예요? 1102호고 84.573평방미터라 이거예요. 1102호가. 그런데 대지권이 나와야 돼. 대지권이. 이게 앞이네. 넘어갔어.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 여기서 대지권 미등기인데 여기가 대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건물만 401호가 167.69평방미터로 나왔지. 대지권이 몇 평방미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이게 대지권이 등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반드시 토지 등기를 떼가지고 뭐예요? 735동 401호 지분이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 그거 확인 안 하면 큰일 나. 에? 그거 반드시 확인해야 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는 여기 뭐예요? 대지가 6,717평이고 17평방미터고 11층 제 1102호가 84.573평방미터예요. 전유 부분이. 그리고 대지권 표시. 좀 전에는 대지권 표시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 근데 이거는 대지권이 표시가 있어. 대지권이 뭐예요? 이게 뭐죠? 16,077분의 61.5977을 누가 갖고 있어? 1102호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있어? 그 밑에 여기 보면은 토지 별도 등기 있다고 나왔어. 토지 별도 등기. 그러면 토지가 가압류가 있든지 근저당이 있든지 가처분이 있든지 가압류가 있든지 이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드시 확인하죠.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으면 카페라겠죠. 그거 말 쓰려면.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이 말소가 됐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쭉 올라가. 빨간색으로 쭉 올라가. 말소됩니다. 우리가 건축물에서 이랬잖아. 건축물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건축법상 얘가 여기에 써있잖아. 이 정도에 써있잖아. 건축법상 뭐라고? 완공 안 된 건물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이게 어디가 써져? 이쪽에 써졌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경매를 열려니까 건물이 내가 건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건축주가 돈을 안 줘.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매를 열려니까 건물이 준공이 됐어 안 됐어? 준공이 안 됐잖아요. 왜? 5층까지 지으라 했는데 5층까지 올라는 갔어. 그런데 뭐예요? 건축물 대장 나오려면은 다 준공해야 되니까 수도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해야 되고 샤슈 같은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럼 그런 걸 전혀 안 했어. 그냥 슬랍으로 5층을 올렸어. 근데 경매를 내야 되니까 법원에다가 나 이거 경매 넣으셔야 하니까 법원에서는 뭐예요? 이런 미친
그래갖고 보니까 아니요. 됐어요. 5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건축가를 보내가지고 건축사를 보내가지고 가봐라. 진짜 돼 있는가. 건축사가 공명을 해줘. 가보니까 5층까지 건축 허가받은 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이 준공이 안 됐더라도 그럼 건물 등기를 만들어라. 건물 등기가 있어야지 경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써진다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써져. 그러면 이때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 없다? 관리대장이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경락을 누가 받았어? 경락 받고 그걸 건물을 갖다 다 지었어. 그러면 건물 등기 있으니까 건물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근데 건축물 관리대장 없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건축물 관리대장 뛰지.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갖고 어디로? 등기소로 가면은 완성됐네 해갖고 등기소에 뭐라고? 이걸 갖다 빨간 줄로 쭉 말소시킨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신 분들은 가슴에 손 살며시. 예. 대지권 미등기 때 피분양권자가 건물값만 돈을 내. 예. 그 대지값은 안 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제 없지 않나요? 어차피 땅값을 내지 않고 건물값만 주고 산다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등기 시간인데 또 그러면 이제 일이 이제 커져.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건? 건물 값은 내고 건물 등기를 해줬어. 근데 땅값은 안 냈어. 그러면 땅 지분은 안 해줬잖아. 대지권 없음 해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우리가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납입을 했어. 이걸 토지는 납입을 안 했어. 그러니까 뭘 해줘? 지분 등기를 안 해줬잖아. 예? 근데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는 이게 집합 건물이잖아요. 지금 집합 건물에서 이런 내용이 나잖아. 집합 건물에서 이게 있다 해갖고 집합 건물에 관한 법에서는 뭐야? 집합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예? 집합 건물에서는 토지가 이기고 일반 건물에서는 토지가 이기고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토지가 저 건물한테 집합 건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토지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집합 건물에서 얘가 돈을 토지 대금을 안 냈다고 해서 돈을 안 냈다고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그 이놈이 안 냈어. 근데 이놈을 딱 파내버릴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래서 건물이 이긴다는 거예요. 집합 건물. 근데 그러면은 땅값을 못 파는 사람 어찌해야 돼? 내가 이럴 줄 알아. 대지권 미등기인 땅이 이렇게 이 땅이 경매가 나왔어. 그럼 경매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엄청 낮게 경매 받잖아. 경락을 받고 뭘 해야 돼?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제 경락자라고 합시다. 경락자는 집합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뭐래? 철거 소송을 해야 안 돼? 철거 소송은 좀 전에 건물이 이긴다 했잖아요. 철거 소송은 안 돼. 일반 건물에서는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건물에서는 건물 철거 및 지로 철거 소송 그랬잖아. 예? 지로 청구.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된다 했잖아. 집합 건물에서. 그럼 뭐예요? 공짜로 수고했어요. 지로는 받아야지. 그러면 지로를 주면은 끝이야. 근데 지로를 안 주면은 건물에 대해서 뭘 해야 돼? 강제 경매. 이런 수순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는 오늘 이제 부동산 등기니까 짧게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이거 가지고 한 30분 풀어먹어야 되는데 30분 이게 오늘은 짧게 얘기해. 자, 그래서 토지 별도 등기니까 이게 대지권이 얘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대지권이 별도 등기 있다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토지 별도 등기나 대지권 미등기가 나오면은 반드시 토지 등기를 열람해야 된다. 그럼 보통 저거는 100장이 넘어가요. 웬만하면 왜 100세대면은 100세대 세대가 싹쫙 나오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뭐예요? 내가 507호를 산다 하면 507호가 돈 냈냐 안 냈냐 그것만 찾아보면 돼.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팁으로 한대. 보다 보니까 다세대 다가구 이걸 개념을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다세대는 이제 다세대하고 다가구 이거 인터넷에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다세대 주택이란 거는 다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각 호실마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주택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세대의 다세대 주택이면 각각 소유자가 10명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가구는 뭐예요? 이 다가구는 크지만은 주인이 누구예요? 몇 명이요? 한 명. 물론 꼭 한 명이라면은 안 돼. 왜?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100명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가구는 한 명이야. 예?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건물 내 주거 공간으로 있다고 해도 구분 등기가 이루어지잖아.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여기도 다세대를 다가구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 멀리서 오시니까 이기동 선생님 그 아파트 사세요? 네, 아파트 아파트 사면 그거 싹 사버려.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에이 나 짜증나니까 나 다세대를 안 할 거야. 다가구로 할 거야. 하고 사장님이 해. 하고 호실마다 분양 임대료 받아먹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가구를 갖다가 다세대로 우리 5층 건물을 샀잖아. 5층 건물을 샀을 때 5층 건물이 다세대일 수도 있고 다가구일 수도 있잖아. 상가 같은 것도.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분양을 해 먹으려면은 뭐예요? 세대로 다세대로 바꾸고. 그때 학원을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내가 은행을 갖다가 혼내는 방법도 내가 이걸로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에? 가운데를 층을 갖다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내가 한다고 그거 한번 했을 거예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여기서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양식. 자, 등기 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부로 되어 있다. 예? 표제부, 갑구, 을부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등기는 표제부가 나오고 그 아래 갑구가 나오고 을구가 나온다. 예? 을구가 나온다. 표제부는 뭐예요? 어디에 뭐가 있냐, 몇 번째 지목이 뭐냐 그런 거 나오고, 갑구는 뭐예요? 소유권.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 이외. 그러면 모든 등기부에 이 표제부하고 갑부하고 을구하고 있냐? 대출 안 받으면 을구에 있어 없어? 없어. 을구에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을구가 없는 등기가 있다. 대출 안 받으면. 자, 그러면은 갑부는 소유권이라 했잖아. 갑부가 없는 등기가 있다 없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것보다 뭐라고 해? 낚시 걸렸네. 예전에는 없었어. 그런데 시대가 요즘 변하니까 예전에 바다에 파일을 박아갖고 하는 거를 건축물로 안 씌워줬다 했잖아. 이제 그 생각에 갑자기 그 마라돈가 저 아래 그 파일로 해갖고 그건 건축물로 했는가 어쩐가 모르겠어. 그거 궁금해 죽겠네. 갑자기. 그 석유 시킨다고 막 했는데 있잖아. 그 누가 등기 한번 띄워보시지. 예전에는 갑부가 없는 등기는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있어. 최근에. 왜? 여러분들 다 봤어. 어디? 이게 한강입니다. 여기가 한강. 여기가 강남이죠. 여기가 강북이죠.
그런데 남양은 어디야? 이쪽이 남양이죠. 에? 이쪽이 더 살기 좋은 것 같아. 근데 가격은 이게 서양된 여기가 더 비싸잖아. 그런데 여기 건물을 갖다 보면 이쪽에는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이쪽 건물을 보면 뭐가 있어? 그때 LG에서인가 그걸 했을걸? 뭐 20중 3천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소유자들이 막 있을 거 아닌가. 이제 뭐 101호, 201호, 301호. 그런데 거기서 분양을 잘 되게 하려고 여기를 비워. 갖고 뭐요? 이게 휴게실처럼 라운지로 한 데도 있고 헬스클럽으로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는 여기를 갖다가 식물공장으로 해가지고 그 입주자들한테 무료로 주는 데도 있어. 그래서 이걸로 광고 효과를 엄청 늘었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각각 등기가 돼야 안 돼? 소유권이? 안 돼. 왜? 이런 것만 되잖아. 전유 부분만. 이거 전유 부분 아니잖아. 이거는 공동 것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갑부가 없어.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여기만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갑구 없는 등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몰라도 돼. 근데 그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즐겁잖아. 여러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즐겁잖아. 그래서 있어요. 나는 또 해봐야지 또 재밌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건물, 토지 등기, 토지 등기 표제부는 뭐예요? 얘기가 나오잖아. 표시번호 접수는 이제 99년 1월 19일에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그런데 이거 자세히 봐봐. 이거 뭐예요? 전이가 있죠? 전이가 있다면은 폐쇄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이가 없으면은, 이게 전이가 없다면 폐쇄 등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전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전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이 접수가 99년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접수한 거. 언제? 몇 년도? 96년도에. 96년도에 있었구나. 그러면 이게, 전이가 없다면 얘가 96으로 나올 거야. 그런 미미한 차이점이 있어.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와. 근데 알고는 계시라. 자. 그래서 건물 등기부는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와 있고 건물 등기부는 뭐예요?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건물 내력, 뭐 철근, 콘크리트 조, 연화조 어떻게 짓는 거 그리고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100층이냐 이렇게 나와. 예? 등기원님 기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는 지목이 나오고 건물 등기부는 건물 내력이 나온다. 집합 건물은 이런 식으로 소재 지번 나오고 건물 명칭 및 뭐 나오고 건물 내력은 제일 처음에는 뭐야 그가 20층이면 1층부터 20층까지 쫙 나온다 했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네 내가.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에 일동 전체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갑구를 보면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전 10이니까 폐쇄 등기 폐쇄하기 전에 10번에 있었어. 이 등기가 소유권이라는 그 누구가. 그런데 그 1번부터 9번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등기부만 많으니까 1번부터 9번은 빼버렸어. 그래서 이게 10번짜리가 1번으로 승진된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법정시장권에서 많이 써먹는다 했잖아요. 소유자가 누구냐 뭐냐 그럴 때 그래서 폐쇄 등기를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 1번 있고 1-1 나오고 2번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부기 등기 1-1, 2-1, 3-1, 뭐 4-1 막 그거는 부기 등기. 이건 뭐예요? 일이 98년도 1월 13일 날 매매를 했어. 그때는 뭐예요? 의정부시 가능동 591에 86번지 살 때 그랬어. 그런데 이분이 언제?
99년도 5월 26일 날 이사를 했어. 그러고 주소를 갖다가 가능동 724-12로 바꾼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왜 바꿔? 나중에 누가 경매를 들어가든지 압류에 들어가든지 누가 내 물건에 해도 내가 주소를 안 바꿔놓으면 어디로 가? 가능동 591에 86번지로 가버려. 그래서 이걸 갖다 바꿔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가능하면 이거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이거는 돈 안 들어가. 여러분 직접 해. 그렇게 말은 나도 지금 게을러서 안 하고 있지만 직접 하셔. 그래서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강제경매 개시일 등이 기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각부에는 소유자와 권리에 변동이 생긴 내용이 기재되고 을부는 소유권 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근저당권 설정이나 그런 게 이 지상권이나 주택임차권도 을구에 그랬습니다. 기재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권리의 손해를 본다면은 부동산에서 등기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근저당권을 빨리 하거나 뭐 하는 것은 뭐예요? 남들보다 내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근저당권 같은 거 우선적으로 설정하잖아요. 10억짜리인데 1번 등기가 1번 근저당권이 15억을 해버렸어. 그럼 2번 등기는 할 필요도 없어.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에서 이제 이해관계인 되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거 빼고 실제로 돈 받으려면 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근저당권이 했으니까 이게 이 A가 전부 지 양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있으면 누가? B가 받아가고 또 B까지 싹 받아가고 난 찌꺼기가 있어야지 C가 받아가. 근데 A가 받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자. 근저당을 첫 번째만 보상을 받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근저당을 왜 해줘요? 자, 봐요, 성우님. 자, 소유자. 갑이에요. 이게 부동산이, 10억 나가는 거라게. 10억. 그러면은, 여기가, 국민은행에서, 한 8억을 할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8억 근저당 했다게. 근저당. 그러면은, 일반 은행에서는 더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 그런데, 뭐예요? 개인이나, 새마을금고도 잘 안 해주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개인들은 근저당 해야 안 해요? 해잖아. 내가 돈 1억이라도 받을 거 있으면 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2억 했다게. 누가? 2억. 그러면은, 이제 이게 경매가 들어가잖아. 경매가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둘 다. 경매 들어가면은, 이 경매가 시작했을 때는 최초가 뭐예요? 한 10억 근처에 시작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억이지. 그 다음에 4억 9천이잖아. 4억 9천. 그러면 반드시 10억에 낙찰됩니까? 안 돼. 그러면 7억에 된다게. 이때가 7억이라게. 그러면 7억에 낙찰된다게 하더라도 얘들 받아갈 거 있어 없어? 얘들 받아갈 거 있어 없어? 이거 8억인데 없지. 그리고 예를 우리 사모님 누구한테 돈을 갖다 1억을 빌려줬어. 그때는 그 친구가 신용이 좋았어. 재산도 많고. 근데 사업을 해다 그 돈을 1억을 빌려간 친구가 망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 부동산이. 거기다가 근데 설정을 했어. 은행에서. 5억을 설정해놨어. 근데 그 친구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여기다 후순이라도 1억이라도 할랍니까? 안 해실랍니까? 해야 안 해? 그러면 답이 됐네. 예? 그런 일이 많아. 자, 그래서 은행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후순위로 많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데가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뭘 대리점을 했어.
동서식품 대리점에서. 근데 동서식품 대리점 하기 전에 먼저 근저당을 대리점 할 사람이 근저당을 은행에 했잖아. 그러면 나중에 동서식품에서 이 대리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상이 없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담보 제공해라 그러잖아. 그럼 나 1순위는 이거 담보 제공 돼갖고 다 썼는데? 그러면 2순위라도 하게. 그런다고. 그래갖고 2순위 근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순서에 의해서다. 그 사람이 1번 첫 번째 근저당이 다 받고 지 양이 차면은 2번한테 주고 2번도 양이 다 차면은 3번한테 주고 절대 얘들은 지 양 차기 전에는 그 아래 단계한테는 1원도 안 준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이거는 경매에서 배우는데 이것만 하나만 얼른 알고 들어죠. 여기가 소유자 갑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 들어갔어. 근데 임차인은 등기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 임차인이라고 등기 안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좀 정부에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 영세민들은.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겨갖고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뭐예요? 이때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뒤에 누가 근저당을 했어. 근데 근저당 하면은 등기부에는 이 친구 임차인이 한 등기가 나와야 안 나와? 근저당이나 똑같다 해갖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가장 먼저 나온 거는 이 근저당이야.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우리가 배당할 때 보면 얘가 1번 근저당, 얘가 2번 근저당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우리 일반 교재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전입, 인도, 확정일자라면 근저당이 뒤에 몇 군데 있어도 얘가 1번, 2번, 3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할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다. 본조사님은 그때 근저당권자인 금융회사에서 이거? 네, 금융회사에서는 저 임차인에 대한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해서 자기가 받을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저게 되게 깜깜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할 때 그 방수를 빼고 그 다음에 임차인 있으면 그 조사해요 안 해요? 다 해. 임차인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판례책 있잖아요. 판례책을 또 엉뚱한 데 나가네. 판례책 써놨는데 뭐가 있었어? 한 번 거짓말은 용서해준다 안 해준다? 그 말 했잖아. 한 번 거짓말은 용서해준다. 그러나 2번 거짓말은 법에서 용서를 안 해줘. 그러면 근저당이 국민의이라면 국민의에서 이게 할 때게 여기한테 와요 안 와요? 현장 와 안 와? 현장 가잖아. 그래가지고 임차인한테 당신 얼마에 하고 그 임대하고 있어? 물어봐. 근데 미리 갑이 손을 썼어 임차인한테. 야 임차인아, 이번에 내가 대출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오면은 네가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해. 그러면 나가든지. 그러면서 이 친구는 뭐예요? 주인이 시킨 게 별수 이게 의리잖아. 말 그대로. 그래 알았어 하고 여기다가 뭐를 제출했어? 무상임차 확인서를 제출했어. 그럼 은행에서는 무료로 쓰고 있으니까 뭐 임대차 법에서 빼 안 빼? 그걸 안 빼. 많이. 또 어떤 깐깐한 은행에서는 또 빼게 되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래가지고 경매가 들어갔다. 경매 들어갔는데 경매 들어가면 집행관이 나갔나? 이때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하러 갔어. 집행관이 임차인이 있거든? 야 임차인아 너 얼마에 쓰고 있어? 그러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 임차인이 첫째 뭐예요?
나 무상으로 쓰고 있어. 그때까지 계속 거짓말한 놈. 아니면 나 옛날에는 이거 대출할 때 이렇게 가짜로 쓰라고 해서 했는데 나는 진짜야. 진짜 임차인이야. 한 사람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때 여기는 보호를 받고 여기는 보호를 못 받고 이게 두 번 거짓말하면 안 돼. 예? 근데 이거는 판례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갈 줄을 몰라. 그래서 패스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다 말한 거 좀 남겨둬야지 나중에 판례할 때 또 보신단 말이오. 근데 그 이해하시죠? 이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이제 뭐 여기서 말을 했는데 뭐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별표 중요한 건 하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경매 강의나 뭐 할 때겠죠. 책상 위에 나올 때 별표를 막 3개 해놓은 거 있어. 그럼 별표 하나 하는 것이 중에 3개, 4개, 5개 하는 것이 중에 3개, 4개, 5개 많이 하는 것이 중에 이게 이 말이 그래. 등기 후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같은 구라는 거 뭐예요? 갑구, 울구. 예? 울구에서 한 등기 상호하는 수원이번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하는 첩수번에 따릅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제 것이 나옵니다. 뭐냐 나오면은 등기부는 뭐예요? 표제부 나오고 그 다음에 갑부 나오고 울구 나오죠. 예? 그러면 보려면은 날짜를 갖다 다 봐야 되잖아.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같은 구에서는 먼저 한 순위번호에 따른다 했잖아. 그런데 갑구하고 울구 사이에는 뭐예요? 접수 번호에 의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봐. 여기서 봤을 때 이게 94년도 1번이잖아? 1번. 그럼 여기서는 지가 1번이야. 또 근저당권으로 보면은 여기가 1번. 이게 똑같은 날이지만은 이게 7686 여기 뭐야? 7690이잖아. 그럼 이게 1번이고 이거 2번이야.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토탈을 이제 갖고 울고를 가치로 볼 때 그러면은 어떻게 얘가 이거 보면은 토탈로 보면은 갑구 1번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울구 1번이 그 다음에 울구 2번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그 뒤에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등기 양식이 1000페이지가 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은 안 드렸구나. 등기 분석표를 우리나라에서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책을 낼 때. 왜? 좀 전에 등기부는 뭐라고 나왔어? 표제부, 갑구, 울구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갑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분석할 때는? 필요가 없어. 너 빠져. 표제부. 뭔만? 갑구, 울구만 분석하면 돼. 갑구, 울구를 분석해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갑구, 울구. 쭉.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여기 1번부터 갑구 1번부터 6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울구가 뭐예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가 울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끊어져 갖고 이거 어디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그렇죠? 맞죠? 헐. 내가 그걸 요즘 안 드렸는데 나중에 등기 양식 이걸 나누면 이게 등기 양식 분석표야. 이거를 갖다 나누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써.
순서대로 19년도 10월 20일, 2014년 5월 10일 순서잖아. 그 다음에 뭐야? 울구가 2014년 9월 10일, 2015년 10월 23일, 그 다음에 이렇게 2015년 11월 12일, 그 다음에 15년 11월, 16년 11월 7일, 17년 3월, 18년 11월 16, 19년 하고 이렇게 갈자로 해놨잖아. 순서대로. 그러면은 누가 빠르고 갑부가 빠르고 울구가 빠르고 나와 안 나와 여기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울구가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로? 이 아래로 오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1000페이지 넘는 것도 분석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산수만 할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분석표를 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같이 분석을 해볼 거예요. 좀 쉬운 거를.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 보시고 동일순위 원래는 등기가 이제 금방 그 등기 이 등기가 등기 분석표대로 안 나오고 어떻게 등기를 보면은 갑구 울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헷갈려. 그래서 갑구와 울구를 동일자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시중에 보면 등기 책자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분석을 갖다가 묻어들어. 그래서 뭐 몇백 페이지 되는 거는 저한테 줘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 엄청 이거 봤지. 나한테까지 찾아올 정도 되면은 지들이 못한 거예요. 권리 분석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이 양식대로 보시라 하고 내가 이 양식을 내가 한 장씩 드릴 거예요. 그리고 파일로 주세요. 나는 프린트해서 계속 쓰려고 하면 파일로도 우리 그 어디 카톡방에다 단톡방에 올려놓을 거예요. 단톡방에 올리면 다운로드 받으신 거 다 아시죠? 예? 갖고 원장님 나는 카톡 잘 몰라. 메일로 보내줘. 그럼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다 주소 알려줘. 자. 그래서 이렇게 갑구 울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면 아무리 페이지가 많다 하더라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경락 잔금 대출 받을 때 소유권 이전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시니까 이거 볼 때 자, 봐요. 우리가 7월 23일 날이 홍길동이가 갖고 있었어. 아니, 김갑동이가 소유자가.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됐어? 소유자가 김갑동이야. 김갑동. 근데 김갑동이가 국내에서 돈을 썼겠죠? 근저당을. 그래서 돈을 안 내니까 임의경매를 넣었단 말이에요. 임의경매를 넣어가지고 누가 경락을 받았어? 경락을 홍길동이가 받았어. 10월 10일 날. 그래가지고 홍길동이가 이때 소유권을 갖다 언제? 10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어. 소유권 이전을. 그러면 이전을 했는데 누구 앞으로 와요? 홍길동 앞으로 오죠? 홍길동 앞으로 오는데 이 돈 내기 전까지 소유자는 누구야? 갑동이야. 갑동이. 그런데 은행에서는 경락 잔금 대출 해주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실행할 때는 누구야? 소유자가? 김갑동이야. 원래 소유자가. 그런데 소유자가 김갑동인데 누구야? 경락자 홍길동으로 해갖고 채무자 증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근저당권 서류를 다 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은 소유자 갑동이 여기는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 길동이. 그러면은 낙찰자는 돈을 받아 어디서 받아? 여기서 농협에서 받았다게 대출을. 농협에서 대출을 했어요. 잔금 대출을. 그러면은 농협에서 잔금 대출해갖고 어디다 내? 잔금 대출하고 길동에 부정한 돈 내겠죠. 그런 걸 갖다가 어디 법무사한테 줘.
법무사가 누구예요? 여기 농협하고 은행하고 협약이 된 사람한테 줘. 다른 사람한테 지금 갖고 날라불잖아. 그래서 보험까지 다 들어있거든. 갖고 여기다 주고. 그럼 법무사가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 이게 돈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로 갖고 가죠. 돈뿐만 아니라 이게 뭐야? 근저당 서류까지도 줘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근저당 서류까지 갖고 가. 그래가지고 이날 딱 그 등기한 날, 등기 날에 가가지고 누구를 소유자를 갑동에서 길동으로 바꾸고 길동으로 바꾼과 동시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잖아. 지금 이제 가압류 나왔고 들어올 수 있잖아. 길동이한테. 그러기 전에 바로 근저당을 설정해. 그래서 은행이 염려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접수 번호가 봐요. 8534잖아. 접수 번호가. 여기는 뭐야? 8535. 8534하고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번호가 없어. 낄 이유가 없어. 동시 패션. 이게 주고받고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뭐예요? 대금 납부전 매매 한번 했잖아. 대금. 내가 경락받는데 돈이 없어. 잔금 낼 돈이. 그런데 우리 이기동 사장님이 그걸 사고 싶어해. 이기동 사장님이 꼴등 났어. 경매에 들어가갖고. 근데 이기동 사장님이 꿈에 야, 그 땅 사면 내가 사면 진짜 좋겠다 해갖고 나한테 샀어. 당신 어차피 돈 못 내자뇨.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나는 일단은 경락을 누구 앞으로 받았어? 내 앞으로 받았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를 하고 바로 동시에 이기동 사장님한테 등기 이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소유권 이전을 10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인자는 없어요. 답이 안 나오네. 있어요. 100번도 돼. 왜? 그러면 취득세만 넣으면 되잖아. 그 강의 그대로 나오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 전 모씨 대통령 할 때 그 부인이 뭐예요? 팩스로 쫙 넣잖아. 나 그거 살게. 팩스로 넣으면 그거 살게. 그래가지고 등기 이전 안 해. A가 사가지고 B로 사고 C로 사고 D로 사고. 나는 감정할 때 이걸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뭐예요? 취득세 내야 되잖아.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취득세. 또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뭐 내야 돼? 취득세. 그래서 하루에 100번 아닌가? 간다 이 말이야. 이전된다. 그런데 브로커들은 뭐예요? 이거 브로커들이요. 이것도 브로커들이고. 그러면 지들이 취득세 내면은 또 내야 되잖아. 그래서 안 내고 뭐예요? 전매. 여기서 우리 해갖고 여기서 요리 넘겨. 등기를 안 넘기고. 그래서 등기 생략. 그래가지고 뭐예요? 결론은 요리 간 거야. 갖고 여기서 A가 B, C한테는 안 판 것이 되고 D한테 판 거. 생략을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그건 뭐야? 이걸로 뭘 하게? 네? 전매. 응? 전매하면 안 되죠? 걸립니다. 예전에는 전부 이직거리 했어. 이직거리. 그래서 그렇게 브로커들이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이 사이에 갑부와 올구 사이가 틀릴 때는 좀 전에 말할 때 틀릴 때는 뭐예요? 순위 번호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8534 같은 날이라도 이게 제가 볼 때 이 8535가 원래는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날짜에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순위 번호가 틀리니까 이게 느리니까 아래로 한 단계 내려온 거야. 예? 예. 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등기 시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간단하니까 오늘 지금 물건이 한 몇 개 돼요? 하나, 둘. 오늘 좀 간단한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게 돈 드는 거예요. 예? 근데 미리 가서 받지 마세요. 이거 유찰되게 갖고 받아야 돼. 남들은 안 들어갈 거예요. 맹지니까. 예? 자, 히어로 등기의 등기 접수 시기 및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등기는 오늘 하고 내일 모레도 등기 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1시간에 끝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돼. 한 주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할 테니까요. 자, 등기 접수 시기와 등기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본다. 자, 등기부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것이 접수가 나오고 등기원이 나와. 그러면 접수는 며칠 날 했어요? 등기 원인은 96년도 6월 10일 날. 그런데 등기에서 접수한 거는 96년도 10월 16일. 그러면 이게 접수 번호가 유효한 거 기준점이야? 아니면은 등기 원인이 기준점이에요? 접수 번호가. 왜? 이게 보면은 소유자 A였어.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 그래서 5월 10일 날. 그래가지고 잔금 지급을 했으니까 잔금을 10월 20일 날 잔금 지급을 했어. 그러면 원래 잔금 지급했으면 바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안 하면은 누구 거? 지금도 A 것이야. 그런데 경매는 잔금을 지급해버리면은 등기를 안 했더라도 경락자 것이다. 그런데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에서는 아무리 잔금을 지급했다도 그 사람한테 잔금을 지급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않는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B라고 하면은 B가 등기소유자 등기 접수 10월 20일과 11월 15일 날 하면은 이 기준일이 언제다?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등기 원인은 좀 전에 분석할 때 날짜에다가 등기 원인을 적는 것이 아니라 뭘 적어야 된다? 접수일자를 적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96년 이 부동산 등기는 96년도 6월 10일에 매매를 해서 96년 10월 16일에 등기소에서 등기전 접수를 한 것이라. 자, 이럴 때는 10월 16일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소유자가 갑이고 매매계약을 누가 했고, 그 다음에 그 등기를 갖다 접수하기 전에 홍길동이가 가압류를 해버리면은 누구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 갑에 대해서 가압류 할 수 있죠. 갑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여기가 경매에서 잔금 냈다고 하고 등기를 안 했다면은 가압류 해봤자 꽝이다. 예? 경매에서는. 자. 이거 봐요. 이날은, 바로 잔금 내고 등기를 했구만, 이날은. 자, 여기 나왔네. 갑이고, 근저당 국민은행, 이미경 근저당 국민은행이 낙찰을 의뢰했어요. 2017년 6월 7일 날. 그래가지고, 2017년, 7월, 며칠 날? 7월 10일 날 잔금 납입해서 의뢰. 그러면 이때도 잔금 납입하고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소유권은 갑 앞으로 있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매는 일반 매매에서는 갑으로 있으니까 누가 가압류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이때 했으면은 이때 소유권이 갑에서 어디로? 을로 넘어온 것이 돼. 이렇게 해봤자 이전 등기 의뢰해버리면은 가압류 병은
하나만 하다. 자, 그래서 일반 매매하고 경매에서 등기하는 거는 좀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 후 순위. 오늘은 여기 부기등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부기등기는 이거 부동산 등기 제52조에 부기로 하는 등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등기를 보면 등기가 많이 있죠?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이거는 본등기야. 본등기라게. 근데 여기 가지등기 있잖아. 가지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해요. 부기등기. 근데 부기등기가 뭐냐면은 부기등기는 이게 본등기가 얘가 본등기가 4번이고 부기등기가 4-1이잖아요. 4-1인데 이게 접수가 언제 했어? 18년도 9월 15일 날 했어요. 그런데 부기등기는 언제 했어? 19년도 9월 30일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했잖아. 그런데 부기등기는 이날 2018년 9월 15일 날 본등기하고 19년도 9월 30일 날 부기등기를 했지만은 부기등기를 언제 한 날로? 본등기를 한 날로 소급이 된다. 예? 그래서 이건 뭐예요? 소유자 을이 그때 등기할 때는 2018년 9월 15일 때는 동대문구 장안동 99-17번이었는데 언제? 18년도 10월 8일 날 이사를 했어. 정건의 이사예요. 이사. 이것도 이사라 했으면 쓰겠어. 근데 절대 안 바꿔. 그래서 성동구 상은동 568로 주소를 옮겼어. 그래서 이때 2019년 9월 30일 날 주소를 이쪽으로 옮겼더라도 이게 언제부터? 18년도 9월 15일 날부터 등기가 계속 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주소 같은 거 이런 거 변경될 때 그걸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예를 들어서 3번 이게 남양주시 소유자 합의 주소를 옮겨 부기등기를 했다면 어디로? 이게 늦더라도 그러면 이 사이로 반드시 그 아래로 오겠죠? 3-1번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하는 순위는 그 등기 수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쉽죠. 자, 이게 몇 페이지 있어요? 53페이지가 있습니다. 맨 프로를 하니까 이것도 프로라고 나오네요. 자, 이거를 하나 보면은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자, 어떻게? 이게 날짜가 3번, 주등기는 3, 4, 5, 6, 2, 주등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그러죠? 자, 근데 순서를 봐봐. 순서를 봐보세요. 자, 순서를 보면은 2004년 2월 10일, 2018년 9월 15일, 그 다음에 2019년 원래 나온 부기등기가 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 19년 1월 20일이 있었잖아요. 얘가 늦어지지 않아. 19년도 9월 30일이니까. 그런데 얘는 뭐예요? 4번의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니까 4번 바로 밑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는 5번보다 늦게 한 19년도 9월 30일 날 했지만은 18년도 9월 15일 날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걸 만들어 봤어. 어떻게 만들어 봤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5-1
5-4- 이렇게 순서가 원래는 돼요. 등기의 순서가. 그런데 얘가 4-1이 제일 마지막에 있더라도 4-1이 뭐예요? 이쪽으로 2018년 9월 달로 가버리는 것이고, 얘가 가장 늦게 했더라도 언제 얘는 어디로 점프? 여기 4-4번 밑으로 들어가고, 얘 5-1번은 어디로? 위로 들어가고, 또 5-2번도 이렇게 들어가고. 에? 이게 날짜는 19년 7월 20일, 19년 5월 15일 했지만은 19년도 1월 20일 날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예요? 이해 안 되면은 원장님 모르겠어요. 하려면 좀 창피하잖아. 가운데 가만히 손 올리면 사인, 나한테 주는 사인이에요. 야구 할 때 포수가 사인 주잖아. 이게 우리 사인이야. 예?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등기부로 보면 순위가 3, 4, 4-5, 5-1, 5-6으로 되어 있지만은 등기 일자 수는 3, 4, 5, 6, 5-1, 5-4, 4-1 이랬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등기의 순위로 보니까 이렇게 된다. 예? 그러니까 등기부 순위하고 등기 일자 순위를 내가 이렇게 딱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어. 이거 내가 봐도 잘 해놓은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필자가 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